자,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어떤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까 하면서 좀 열심히 좀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수익 냄새가 난다. 딱 듣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가져오셨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진짜로 뭐 주식 시장에서는 좀 개코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뭐 냄새를 좀 잘 맡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 종목이 정말로 뭐 움직일 것 같다. 이 종목이 상승할 것 같다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종목이 왜 가야 돼요라고 묻는데 저는 그냥 얘기해요. 그냥 오로지 감. 주식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실력이라는 거는 백날 분석해봐야 여러분들이 절대 수익 보지 못하고요. 딱 이 종목을 봤을 때 이거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 정말 확신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느낌이 들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정말 느낌이 확 왔다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매수해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못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무너질 때일수록 우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7%, 코스닥 같은 경우도 9%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이런 하락이 여러분들에겐 최저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코스피를 기준으로 사이드카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걸렸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사이드카가 걸렸던 적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본다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때 한 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때 한 번, 그다음에 그 이전에 너무 먼 얘기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이드카가 걸렸을 때 걸린 이후에 보면은 증시는 꼭 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을 즐길 줄 아셔야 된다. 이 더운 날 아마 여러분들의 이 서늘하게 만드는 이렇게 이 공포 영화 하나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늘해서 시원하고 기분 좋고 이렇게 저가 매수의 기회까지 주는 이런 종목이 또 나올 수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끝에는 정말 달콤한 수익이 기대하면서 자, 오늘의 이 하락장에 대해서도 좀 잘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블루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입니까? 일단은 뭐 이 이름에서부터 느껴질 거예요. 블루투스. 사실은 이제 이게 이 오늘 이 종목을 소개할 때는 시장도 새파랗고 이 종목도 새파랗고 뭐 이렇게 좀 많은 말장난을 좀 해볼까 싶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괜히 이게 또 시장이 너무 파란데 여러분들 또 이 파란 이러면 또 뭔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참았고 잘하셨습니다. 정말 이 종목이 어쨌든 괜찮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흔히 잘 아는 블루콤이라는 기업은 LG 디스플레이, LG 쪽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 보통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장비 뭐 이런 것들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이용하는 게 블루투스 헤드셋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막 많이들 이용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들 이제 알다시피 더 좋은 이어폰들이 많잖아요. 네.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지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자꾸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기업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분명히 이 기업의 수상한 주가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를 보면서 여러분들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왜 이 기업을 주목해봐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네.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띄워주시죠. 네, 세 가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주주 지분 증여로 지배 구조를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이제 이 지배 구조를 증여라는 건 이제 딱 여러분들 안 봐도 알 거예요. 증여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최대 주주가 이제 부자 관계였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지배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증여를 통해서 지분을 더 많이 주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식이 이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지분 관계, 지배 구조가 좀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지배 구조가 바뀌기 위해서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증여세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주가가
굉장히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여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지분을 증여한다는 게 큽니다. 왜 주가가 너무나도 잘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이 지분을 증여를 해줬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증여세로 한 10억을 낼 거를 그냥 우리가 쉽게 10억을 낼 거를 뭐 갑자기 100억을 내게 되는 그런 사태도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갑자기 제가 기업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어떤 기업도 이제 증여를 하기로 이제 지배 구조 이거 다 발표해 놓고 갑자기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 증여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이 주가가 나중에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더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완전히 지배 구조 정립이 들어갔던 케이스가 있었던 만큼 이 지배구조 이제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주가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중요한 게 블루콤이라는 기업이 이 주가가 이제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작년 3월쯤부터 이제 이 지배구조를 정리하면서 조금씩 지분을 증여할 거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모습이 사실상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3월을 앞두고 블루콤이라는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낙폭을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낙폭을 만들어내면서 갑자기 이제 저 바닥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 바닥에 그냥 묻혔어요. 그냥 거의 지하실에 그냥 감금당한 상태로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지분 증여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지분 증여를 끝내기 전에 최대한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의도적인 이 주가의 하락을 유도한 게 아닌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두 번째가 이제 재밌어지는 겁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뭔가 굉장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할 만한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냄새를 맡으신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냄새가 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정리가 되자마자 이 사업 다각화, 사업을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쪽으로서는 실적이 안 나와주니까 사업 다변화를 위한 부지 확보하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 주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 1년 동안에만 지금 한 600억 정도를 신규 사업을 사는데 이제 매입하는데 이제 투자할 정도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이 기업이 너희가 무슨 사업을 할 건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을 숨기고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년 상반기에는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냐고 하면은 정말 이제 뭐 사람들은 몰라요. 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저도 사실 이 주식을 여러분들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주식이 뭐 내년에 뭐 2차 전지 사업을 할지 뭐 전기 제약 바이오로 갈지 반도체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의도적으로 주가를 이제 올리지 못하게 누르는 느낌이 강했는데 갑자기 지분 증여가 끝나자마자 이제 사업 다변화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뭘 발표하겠대요. 여기서 뭐가 발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게 이 주식은 합리적으로서 좀 우리가 의심을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바닥에서 반등 종목이라 했잖아요. 네,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어요. 자,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작년 3월이라고 했잖아요. 작년 3월 이때쯤부터 이제 그 지분 증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배 구조 개선한다. 그러면서 이때 단기적인 상방이 나왔던 건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블루콤이라는 주가가 지금 4,000원대 돌고 있거든요. 원래 이 종목이 4,000원대가 아니었다는 거 보면 알겠지만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거의 10,000원대에서 돌던 종목입니다. 네. 10,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갑자기 이제 뭐 우리가 이때 증여할 타이밍쯤이 되니까 말도 안 되게 밀어버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 누르더니 뭐했다. 갑자기 이제 뉴스 나오는 게 증여가 끝났다.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완료됐다. 우리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종목은 오히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런 자리가 뭐냐? 자, 이런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다졌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우리가 보통 원바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원바닥에서 지금 또다시 상방 고점대를 만들어줬고 또다시 터치를 해버리죠.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투바닥이 나오는 뭐가 나온다? 쌍바닥 패턴으로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가의 수익으로 잘 주워 담는다라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쌍바닥을 만들었을 때 고점대는 어디다?
쌍바닥의 고점대는 바로 과거의 이 구간대 맞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기술적으로만 올라가도 지금에서 4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블루콤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에 사실상 진짜 여러분들에게 강태종 이거는 저는 뭘 믿고 기다려야 될까요?라 했을 때 뭐 미래 가치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그냥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지금 의도적인 하락 이후에 신규 사업이 심지어 저는 뭔지도 안 밝히는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4억을 매입할 때 우리가 왜 사는지 부지를 살 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심지어 뭐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은 공장을 지을 때 여기서 어떤 무엇을 생산할 건지도 밝힙니다. 근데 이 블루콤 같은 경우는 4억을 사면서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데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겠대요. 굉장히 뭔가 이거 뭘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으로 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정말 이거 보면은 8월 들어서 또 좀 약간 추세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바뀌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저처럼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살살 저가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8월 들어서 아까 지배구조가 개편됐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되니까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 냄새 맡고 사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물량 또 이런 고점대에서 윗꼬리를 단다는 거 물량을 흔들어주는 거다, 흔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뭐 8%, 코스닥이 뭐 9%, 거의 10% 급락하고 있는데 이 블루콤이라는 종목은 오늘 그냥 이렇게 빨간색이다, 빨간색.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군가가 이제 그 누군가가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보면은 여기서 한 2년, 3년을 바닥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주가가 빠지는 거는 개인들이 무서워서 시장가를 던지다 보니까 호가 없이 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0, 20여 개 빠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오늘 같은 시장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도망갈 개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굉장히 크게 간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블루콤이라는 종목 전 3,600원 아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할매를 해봤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목표가는 얼마? 12,000원 기본적인 이 고점대 뚫린 구간이 이 과거의 고점입니다. 이거 돌파하면 신고가 가는 거고요. 손절 가격은 2,500원대를 지키면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주주의 지분 증여로 지배 구조가 정리된 이후에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블루콤 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자, 내 직업은 유튜버. 약간 개그가 다 좀 돌아온 건가요? 이것도 그냥 딱 담겨 있어요. 그 주식에.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뭐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직업을 많이 물어봐요. 직업을 많이 물어서 당신의 직업은 어떻게 되시오? 하고 물어보면은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직업은 유튜버요. 유튜버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바로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내 직업은 유튜버예요. 네. 유튜버요. 네. 아주 유튜브 하시는 분들 꼭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일단은 뭐 키워드 설명드리겠지만 예.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거에 대해서 다 떠나가지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 버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서 나오는 기대감이 무엇이냐? 9월 달에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 최소한 빅스텝으로서의 이 금리 인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시장이 백날 안 좋아져 봐야 금리 인하가 나오는 순간은 뭐 될 수밖에 없다. 증시의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진짜로 뭐 제가 제 말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아까 했지만 사이드카가 걸리고 금리 인하가 나와주고 증시는 상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서워 한다는 거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가 나오면 뭐가 올라가야 된다 했습니까?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유트 바이오, 누가 봐도 제약 바이오예요. 근데 이 유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업종별로 봤을 때 주가를 끌어올릴 때 제일 좋은 모멘텀이 세계 최초, 뭐 국내 최초, 뭐 국내 1위, 전 세계 1위 이런 것들의 내용 모멘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유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업이 지금 뭐 1위를 했다라는 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국내 1위 전자응우 기록 기업 이 유비케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유비케어의 사실 이 주역이 지금 당시에 이 김진태라는 대표라고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김진태라는 대표가 설립한 뭐냐, 이 스마트 건강 헬스케어 솔루션 관련되어 있는 그 CRO
그 CRO 사업을 요즘 뭐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업이 뭐냐고 하면은 이 바로 유튜바이오라는 기업이었어요. 유튜바이오라는 기업이 이제 뭐 기본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AI 시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AI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헬스케어가 어쨌든 주력이 된다. 모든 이 AI 인공지능 인프라는 이 나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조차도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유튜바이오가 과거 국내 1위 이 대표가 설립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RO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업이 CRO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본격화 시작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거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수익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그 유튜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CRO 사업에 대한 또 다시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바이오 산업 발전 수혜 기대다라고 제가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를 박아놨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관련된, 사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오늘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좀 무너지는 거지.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역대급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 임상 수탁이라고 하죠. 이 CRO 시장 역시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와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반사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바이오도 충분히 관련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예.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연내,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연내 이제 일정이 나와 있는 게 미생물보안법이 이제 연내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미국이 이런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를 시키려는 게 개인 건강 정보라든지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이 우려 기업으로부터 유출이 됐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딱 막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방지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뭐 자단 나오는데 이런 거 하도 안 중요해. 우리는 종목만 사면 돼요. 코스피 폭락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는데 이거 다 걱정할까봐. 어차피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보안법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이 사실 가장 많이 배제가 돼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근데 지금 이 중국 기업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고 하면요. CDMO 사업을 하는 기업과 CRO 우시앱텍이라고 있어요.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이 CDMO와 CRO 이 관련 사업 관련 모멘텀 수혜주들이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서 유튜바이오가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유튜바이오라는 종목이 지금 지금 보면은 이제 하방 추세 돌파 후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실 잘 받은 게 뭐냐고 하면 오늘 시장이 무너졌는데 아까 블루콤도 그렇고 유튜바이오도 그렇고 오늘 잘 버텨줘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종목이 오히려 단기간에 이 상방 흐름 많이 잡아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하방 추세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는 구간이고, 지금 구간대에서 4,500원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매수를 해봐도 괜찮아요. 4,500원 아래에서 분할매 포지션 잘 잡아보시고요. 자, 목표 가격은 좀 개인적으로 10,000원까지 신고가,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3,000원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 가능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릴 정도로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유튜바이오 오늘 좀 양봉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지금 몇 분 남진 않았는데 그동안 소개해주셨던 종목 중에 몇 가지 리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하이젠 R&M, 자 최고가 기준으로는 16% 그 소개해주신 이후에 수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자 추가 투자 전략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애초에 고점 종목이 없어요. 다 바닥입니다. 네. 이 바닥주라는 거 시장이 빠졌을 때 빠지더라도 당장 올라오게 되어 있어서 바닥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 주는 경우고, 지금 뭐 시장이 무너져서 올라가다 저항 맞고 무너지는 거지 11,000원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일 말 또 2만 원대 돌파 또 시도하러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하스 지난주에 꼽아 주셨는데 최고가 기준으로는 29%, 오늘은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이 아쉬운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14,000원대가 강한 저항이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14,000원대 사실 이거 뚫어내면은 더 크게 써야 돼요. 근데 오늘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무너지게 된 거고 이 조만간 14,000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26,000원, 3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기간의 차이지 무서워하지 마시라. 열심히 여러분들 잘 모아 가시면은 수익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전문가님 진짜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맞죠? 아, 저는 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낙폭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더 무너진다. 그러면 사실 그냥 이제 우리나라가 망한다 봐야 됩니다. 그 망한다는데 뭐 우리가 주식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적어도 이렇게 시장이 낙폭이 커지게 되면은 이 정부 정책으로서 또 뭔가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호재로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쨌든 변동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